네. 반갑습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유하,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행 계속 할게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블록체인의 확장성 프로블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우선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버뷰부터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개요가 될 것 같습니다. 왜 확장성 문제가 중요한지, 왜 중요하고 왜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딜레마라는 용어는 많이들 아시죠? 이 딜레마는 분해를 해보면 다이레마거든요. 앞에 di 붙은 거는 이제 두 개를 의미하고 트릴은 세 개를 의미해요. 말 그대로 딜레마는 이걸 취하면 이걸 못 취하고 반대로 이걸 취하면 이걸 못 취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트릴레마는 다른 두 개를 취하면 나머지 하나를 못 취하는 세 가지에 대한 서로 간의 딜레마겠죠. 블록체인에서는 확장성과 보안성과 탈중앙화 정도 세 속성에 대해서 트릴레마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셋 다 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POW, 아직은 POW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런 POW 기반 블록체인의 특징은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확보하는 대신에 확장성 정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번 강의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얘네들은 셀프 레귤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자가 제한 시스템이 되는 거고, 성능을 일부러 제한을 합니다. 반대로 이오스나 다른 블록체인 프로토콜들은 확장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고 탈중앙화 정도를 낮추거나 뭐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오히려 오른쪽처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진짜 트릴레마라고 하는 용어는 두 개를 취하고 나머지 하나는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은 어느 두 개의 초점을 맞춰서 그런 속성을 취하면은 나머지 하나를 못 취하는 게 아니고 세 속성을 모두 충족하는 게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고, 확장성과 보안성과 탈중앙화 정도를 모두 취할 수 없다가 증명돼 있는 건 아닙니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저희가 취하고자 하는 건 확장성 정도고, 아까 확장성의 정도가 낮은 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그런 POW 기반 블록체인들이었죠. 지금 설명하는 내용도 POW 기반 블록체인이 주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확장성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솔루션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개요 정도로, 오버뷰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가 좀 필요해요. 뭔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인데, 블록체인 시스템을 4개 계층으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단에서부터 살펴볼 거고, 계층적으로 레이어를 둔 시스템 구조가 그렇듯이 위의 계층은 아래 계층을 활용을 해요. 허브 앤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은 블록체인 이제 레이어 1에 걸쳐져 있고, 어떤 것들은 오프체인 즉 레이어 2에 걸쳐져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이렇게 양쪽에 다 걸쳐놓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선 하드웨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드웨어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보안이 중요한 이런 응용 프로그램 코드를 엔클레이브라고 하는 곳에서 구동을 해서, 이 엔클레이브는 하드웨어 단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립화기 때문에 운영체제라든가 되게 고난이 높은 프로그램도 건들지 못해요. 인클레이브에서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위변조 없이 이 코드가 잘 돌아갔고 내가 입증할 수 있다가 이제 됩니다. 이러면 우리 신뢰 과정을 없애버릴 수가 있죠. 되게 효율적인 합의가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저희는 확장성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T가 없는 환경을 가정을 할 거예요. T 있으면 너무 쉬우니까. 그 위에 있는 레이어 제로는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어떤 노드랑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저희는 블록체인을 주로 보고 있으니까 P2P 네트워크를 주로 가정을 할 거예요. 크게 이런 타입으로 나눠봤어요. 제가 믹스넷은 우리 흔히 토르 브라우저 아시죠? 추적을 피한다던가 이런 데 쓰이는 브라우저가 있는데, 그런 데 쓰이는 애예요. 프록시 서버들의 체인을 사용해서 통신의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메시지를 섞고 메시지에 서로 순서도 막 뒤죽박죽 섞어버려서 추적을 더더욱 힘들게 하고요. 프록시 서버라는 거는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고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할 건데, 그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프록시 서버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장비가 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의 체인을 사용해서 추적을 어렵게 해요. 여기 체인은 블록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 프록시 서버들을 이용을 해서
통신 추적을 어렵게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서버의 응답 사이에 연결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런 믹스넷이 쓰이면 블록체인 레이어 1과 그 위에 있는 오프체인 레이어 2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레이어 1인 블록체인이겠죠. 블록체인은 뭐 우리 계속 살펴봤죠. 어펜드 올리한 블록의 체인으로 볼 거예요. 크게 보자면 퍼미션리스와 퍼미션드로 구분을 또 할 수 있어요. 퍼미션리스는 블록체인에 참여하는데 퍼미션이 허가가 필요 없는 게 무허가형이고, 퍼미션드는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허가가 필요한 거죠. 네트워크 참여에 허가가 필요하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블록을 쓰는 권한에 허가가 필요하냐? 허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허가형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 1에 대해서는 허가형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은 고려를 안 합니다. 2에서는 고려를 할 거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커밋 체인이라는 녀석들입니다. 무결성은 유효한 애들만 장부에 추가되고 후에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완결이 되는 그런 이제 특성들을 다 포괄해서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용성은 언젠가는 그런 트랜잭션들이 가용하다라는 건데, 임계 시간, 우리가 프로토콜마다 다른데 혹은 네트워크 상태마다 다른데 특정 시간을 임계 시간을 초과하기 전에 언젠가는 장부에 추가되는 게 보장된다. 이 무결성과 가용성은 베이스로 깔고 레이어 2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하나인 이 허브 앤 스포크 구조는 메인 체인이 중간에 있고 허브가 있고 다른 블록체인, 차일드 체인이 바퀴살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허브 앤 스포크 구조는 레이어 1일 수도 있고 레이어 2일 수도 있어요. 메인 체인만 따로 떼서 보면은 저 자식 체인들은 메인 체인의 확장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쓰는 별도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 자식 체인들은 레이어 2 솔루션으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레이어 2 솔루션의 조건 중에서 레이어 1의 합의 알고리즘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만약 레이어 1의 합의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는 레이어 2 솔루션이라면 그건 별도의 블록체인이다. 별도의 레이어 1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차일드 체인들은 저마다의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레이어 1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사이드 체인 같은 거, 고유의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는 블록체인은 레이어 2로 분류하지 않고 아예 별도의 블록체인으로 분류해서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에서 따로 다루게 됩니다. 허브 앤 스포크 구조 중에 샤딩이란 게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한 블록체인에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블록체인에서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샤딩이 레이어 1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타이트 커플링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타이트 커플링은 메인 체인의 이런 유효함이, 타당성이 자식 체인의 유효함, 타당성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속성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고, 비콘 체인이 메인 체인에 해당을 하고 샤드 체인이 차일드 체인에 해당을 합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이건 그냥 하나의 블록체인이다, 하나의 레이어 1이다 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레이어 2인 오프체인만 남은 거죠. 이 오프체인 계층은 되게 재밌어요. 말 그대로 오프체인이에요. 블록체인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고 오프체인이고, 블록체인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블록체인 밖에서 다 처리를 하자 이거예요. 걔네들을 다시 블록체인에 갖고 오자. 그러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솔루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랜잭션의 확장성을 늘리기 위한 오프체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산에 대한 확장성을 늘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주로 살펴볼 거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그런 오프체인 솔루션이고요. 연산을 오프로딩하는 오프체인 솔루션은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은 아까 레이어 1이에요. 블록체인이에요. 온체인 트랜잭션들과는 달리 오프체인 트랜잭션들은 모든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각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 1의 합의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를 가지든 뭐 어쨌든 그 유효성과 타당함은 레이어 1의 합의 알고리즘에 의존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트랜잭션에 대한 오프체인 프로토콜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채널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커밋 체인이라고 하는데, 채널은 n명의 당사자들이 구성을 하고 그 사람들은 다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커밋 체인은 중앙화된 한 명이 있어요. 여기서 한 명은 진짜 한 명이 아니고 어떤 중앙화된 집단으로 봐도 되는데, 나머지들은 이 중앙화된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근데 얘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커밋 체인의 핵심입니다. 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스케일러빌리티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레이어별 솔루션에 대한 오버뷰였어요. 전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구조화를 잘하고 구체화해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런 페이퍼라던가 강의라던가 글이라던가 이런 건 잘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직접 해보면서 이런 게 있었지 맞다, 이런 것도 있구나, 얘는 어디 들어갈까, 레이어 1 솔루션일까 레이어 2 솔루션일까, 뭐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요거를 하나하나씩 하드웨어를 제외한 레이어 0, 레이어 1, 레이어 2에 대한 확장성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강의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던가 커그라고 하는 이제 블록체인 리서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미디엄에 올라가고 있어요. 커그 글로써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바. 유바. 네, 감사합니다. 룩바. 네, 룩바 좋아요. 유바 룩바.